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가치 갈등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 우리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보면 많은 사회복사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할 때 클라이언트와 대면해서 가치적인 부분에서 갈등, 즉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윤리강령에 대한 부분들을 쭉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리적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되어서 어떤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요 요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5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자, 주요 요인의 첫 번째는 상충하는 가치입니다. 가치끼리의 충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상충하는 의무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의무가 있는데 두 군데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있죠. 이 2가지가 충돌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기관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상충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입니다. 그 자리 별표. 복잡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윤리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때 이것을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말합니다. 사례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의 모호성입니다. 윤리적 결정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윤리적 결정의 효과성을 확실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모호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결과의 모호성이다. 그 다음에 힘의 불균형성,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불균형성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거기 나온 대로 보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는데 힘의 불균형이 나타날 때, 일어날 때입니다. 자, 아무래도 사회복사는 전문가로서의 authority, 권위라는 거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존한다면 이것은 힘의 불균형성의 가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중에 가치 상충의 동그라미 1,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의 충돌, 동그라미 2, 이게 바로 앞에서 했던 상충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가치 상충, 사회복지사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성인 클라이언트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하기를 원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가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알리지 않고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과 낙태라고 하는 생명보호의 가치 사이에 윤리적 갈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루엔버그와 돌거프라는 학자는 루엔버그와 돌거프는 바로 생명보호가 1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상충인데요. 루엔버그와 돌거프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면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관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이 기관에 한정된 자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둘이 상충이 될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관의 한정된 자원 때문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2번이 밑줄 쳐져 있습니까? 네, 2번이 시험에 출제된 거라서요.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치 기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윤리적 갈등의 요인입니다. 모두 5가지가 있었죠. A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B 가치가 있다. 이 2가지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이 2가지가 충돌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2번째로는 기관에 대한 의무,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이 2가지가 사회복지사에게는 있는데 이 2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가 윤리적 갈등의 요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복잡한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와 함께 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이제 도움을 원조하고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윤리적인 결정을 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윤리적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효과의 모호성이 존재할 때 바로 이 윤리적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자, 이 2 사람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데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의존성을 보인다면 바로 이 2 사람의 관계에서 바로 힘의 불균형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힘의 불균형성에 의해서 바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의존을 한다면 이것은 힘의 불균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틀을 좀 매겨보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우선 해보죠. 첫 번째는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니까 이것은 상충하는 가치. 이렇게 타이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그렇습니다. 상충하는 의무입니다. 자, 의무의 충돌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요. 이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충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충성심과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윤리적 결정의 효과 모호성. 윤리적 결정의 모호성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 이걸로 쓰겠습니다. 윤리적 결정의 모호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여기에 넘버링만 하면 되겠죠. 힘의 불균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윤리적 갈등의 요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노트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판서가 필요하지 않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법, 관습, 타인의 권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자리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뒤에서 관계론을 보게 되는데 그 관계론에서 자기결정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이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지 않다? 제한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그랬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원종주의와 연관되어 복잡한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바람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윤리적 갈등의 기출적용 별표 하나. 자, 거기에 보면 자기결정과 원종주의란 말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되었을 때 지문이었거든요.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여기서 끊어보세요. 그럼 이거는 자기결정권이에요. 시설 입소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이게 바로 원종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이 시설 입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원종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간에 상충되는 가치는 바로 자기결정과 원종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입니다. 비밀보장도 뒤에 관계론의 원칙에 나올 겁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비밀보장은 기본적인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윤리원칙이 사생활을 보호하는 비밀보장입니다. 제3자의 자유와 안녕,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경우 제3자의 알 권리와 상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 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에서 내용이 공개될 때 클라이언트 개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상담 내용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해라 이 말입니다.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게 실천 내용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나 정보 또는 위험과 혜택에 대해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가족에게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지된 동의를 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윤리강령에도 나왔었죠. 그 내용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위험은 어떤 것이고 혜택, 이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원종주의와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 보장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은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쭉 교재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실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배하여 제공할 때 동등하게 자원을 분배해야 되지만 형평성의 기준은 찾기가 쉽지 않죠. 분배를 위한 원칙을 세우는 일에도 가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입니다. 실천 현장에서 윤리강령에서 본 대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원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 등의 희생이 요구될 때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적 동료 관계, 휘슬블로잉이라고 합니다. 동료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료인 사회복지사가 권위를 남용해서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나 규정 위반 등을 했음을 알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윤리강령에서는 동료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규칙과 정책 준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기관의 정책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충하는 의무입니다. 개인의 가치와 전문적 가치입니다. 사회복지사도 개인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있을 거다. 그것과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 가치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유지입니다. 개입하는 클라이언트가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중관계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전문적 관계 유지하는 데 있어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중관계는 맺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클라이언트를 맡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모, 조카입니다. 조카.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친척 관계가 있잖아요. 친척 관계이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나면 이중 관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의 이모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딸을 클라이언트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이중관계의 사례가 됩니다. 자, 이중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관계는 비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갈등의 조정입니다. 윤리적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된 사람이 루엠버그와 돌거프입니다. 자, 윤리원칙을 7원칙이라 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원칙이나 법적 의무가 우선시 돼야 하는지에 관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윤리적인 준거 틀이 제시된 겁니다. 여러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 상해 원칙이 우선 적용되는데요. 자, 루엠버그와 돌거프를 보겠습니다. 자, 루엠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원칙 7원칙입니다. 자, 이 7원칙을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루엠버그 돌거프 문제는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개 박스형의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박스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순서의 암기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호가 가장 먼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생명보호가 1순위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6개가 남았어요. 6개를 아래로 쭉 쓰겠는데,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이 암기법인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겁니다. 평, 소, 비밀보장입니다. 평소, 비밀보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뭔가가 하나 있겠죠. 여기 밑에 뭔가가 하나 있겠죠. 여기 밑에 뭔가가 하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이것과 대비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 평등입니다. 이게 뭐냐면 평등입니다. 자, 평등에 대비되는 것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 소는 뭐냐? 최소 손실입니다. 최소 해악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삶의 질입니다. 생활의 질입니다. 생활의 질 향상. 자, 그 다음에 비밀보장입니다. 비밀보장에 대비되는 것은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순서가 다 끝났네요. 첫 번째가 뭐죠? 생명보호 1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평등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자유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최소 손실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삶의 질 향상,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죠? 비밀보장입니다. 일곱 번째가 뭐죠? 진실을 알림,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기법은 평소 비밀보장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외우시면 돼요. 평소 비밀보장.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을 때 평소 비밀보장의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입니다. 순서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생명보호 원칙입니다. 생명보호 원칙은 여러
다른 여러 의무나 원칙들에 우선하여 발생합니다. 생명에 관한 권리는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생명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동그라미. 동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처우돼야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동등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다면 불평등하게 처우된다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과 자유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의 원칙이 갖는 중요성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험에 이 자유를 자기결정권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1급 시험에서 자기결정권으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최소해약의 원칙입니다. 최소해약은 최소 손실의 원칙과 동의어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최소한의 손실, 즉 최소한의 영구적인 손상, 가장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손실을 초래하는 기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의 질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평등과 자유가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소 손실과 삶의 질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평등과 자유 중에서 이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 평등은 사회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평등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최소 손실은 클라이언트의 최소 손실이고 삶의 질은 많은 사람들 또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최소 손실, 최소 예약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명보호부터서 여기 있는 삶의 질 향상, 생활의 질 향상까지 해드렸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사생활과 비밀보장 원칙과 진실과 사실 알릴 원칙 중에서 당연히 비밀보장이 우선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윤리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킨 직접적인 결과가 됩니다. 자,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원칙 오른쪽에다가 성실의 원칙이라고 쓰세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루엠버그 덜거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리머가 나옵니다. 리머. 자, 이 리머는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줄 친 부분 3번, 4번, 5번 있죠. 거기 앞에 체크해 주세요.